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7월 24일 수요일에 종로에 있는 교원 스페이스 빌딩 강연장에서 이번 제 신간 이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관련 북토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평일이고 비교적 늦은 시간이고 해서 사실 그 모든 행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크든 작든 주최 측에서 힘을 좀 빼면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더 즐겁게 행사를 즐기실 수 있는 것 같고, 주최 측에서 힘을 주면 줄수록 참여하시는 분들도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실 시간이고 또 퇴근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찾아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제가 막 딥하게 철학 이야기를 하고 강연을 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사실 늘 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인데 오프라인 만남에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관련된 이야기, 특히 제가 이 책을 쓰고 또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앞에 1부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2부의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가면서 정말 자유롭게 어려운 발걸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과 허물없이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특히 이제 아이 키우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서로 간에 약속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웬만하면 앞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뭐 절대 죽어도 무조건 결코 맹세코 어떤 이런 류의 극단적인 표현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표현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고 살도록 합시다 하면은 그 역시 또 하나의 절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되도록이면 이런 표현은 좀 삼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호간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절대자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절대라는 게 말 그대로 상대를 끊어버린다는, 끊어내버린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답을 끊는다, 말을 끊는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절대라는 게 상대방의 대답을, 말을 함부로 끊는다 하면은 그게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도 뭐 매너가 좀 부족하거나 우리 동양식으로 봤을 땐 예절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 절대라는 것은, 이 표현은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인간끼리 쓰는 용어로는 적절치 못한 게 아닐까 싶은 게 제 생각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뭐 쟤는 내 상대가 아니다, 쟤는 내 상대도 못 된다 그런 표현도 물론 꽤 자주 쓰기는 하지만, 그 사실 좀 이 절대라는 것 자체가 좀 교만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쓰기엔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상대가 있죠. 상대가. 세상의 모든 가치라는 것은 몹시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 같은 인물이, 제가 이 책에 계속해서 소개하는 그 철학도 장자의 철학이지만, 장자 같은 인물이 계속 자신의 철학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 역시 세상 만물의 어떤 상대성이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철학을 어떤 상대주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예컨대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사람이 뭐 대학 나온 사람 앞에 가서는 굉장히 무지해 보일 수 있는 거지만, 또 대학 나온 사람도 어디 박사 앞에 가면 해리는 것이고, 박사도 다 같은 박사가 아니잖아요. 뭐 국내 박사가 해외 박사랑 같이 있으면 같은 박사끼리라도 좀 해리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부도 마찬가지죠. 100억을 가진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부자올시다 하고 설령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지라도 소위 말하는 뭐 재벌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것이고, 뭐 아무리 굴지의 기업 재벌이라 그러더라도 저기 뭐 중동이나 그런 데 가면 그 석유 재벌들, 뭐 왕족들, 막 사우디 왕족들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고, 이처럼 세상 만물은 몹시 상대적인 것이고, 세상 만물의 가치나 그것들이 지닌 의미 역시도 굉장히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나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나 자신밖에 없는 거잖아요. 절대랑 비슷한 표현 중에서 무조건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무조건 그래야 된다거나 그 무조건이란 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뭐 어떤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왜 정언 명령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categorical imperative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반대는 이제 hypothetical imperative다 해서 어떤 가언 명령이다. 이게 정언, 가언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철학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얼핏 들어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쉽게 그렇게 개념을 잡아놨지만 쉽게 말해서 이 categorical 어떤 정언이라는 것은 어떤 이 단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특히 도덕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어떤 부자나 빈자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에 관계없이 동의할 수 있는, 예컨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설령 죽여버리고 싶은 누군가가 있더라도 정말로 그를 죽이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칸트 철학의 기본 전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한 의지, 우리가 good will이라고 하는 인간의 선한 의지, 그 칸트 철학의 기본 전제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그래도 착하게 살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뭐 선이다.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칸트 철학에서는 없다 그거죠. 직관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딨냐 그거야. 착하고자 혹은 착한 길을 내가 선택하고 착하게 살아가고자 장차 선인으로 거듭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지 다짜고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착한 사람이 어디냐 그거죠. 선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선을 지향하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어떤 그 믿음으로부터 태동을 한다는 거죠. 칸트 철학은. 이 선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믿음과 이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다름 아닌 이게 칸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였고 인간에게 유일하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선의다. 인간의 선한 의지, 선에 대한 지향과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뿐이다. 선한 인간이라는 거는, 선인이라는 거는 애시당초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가 이러한 논의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어떤 막심의, 그죠? 막심의 어떤 준칙, 의지의 준칙,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이 칸트란 사람은 상당히 법학적인 마인드로 자기 철학을 구성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천 이성 비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까 이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 명령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잖아요. Handle nur nach der jenigen Maxime, durch die du zugleich wollen kannst, dass sie ein allgemeines Gesetz werde. 막심의 이 어떤 의지의 최대치가, 의지의 준칙이 언제라도 보편적인 입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통용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행동하라는 이 정언 명령이 결국 그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뭐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운전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구간에서 과속을 할 경우에는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고 속도를 줄이라 하는 내가 속도를 안 줄여서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이 날아오기 때문에 나는 별로 속도를 줄이고 싶은 의지가 없지만 벌금 띄기 싫어서 속도를 줄인다 하는 것은 전부 이런 것은 이 가언, 어떤 조건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hypothetical imperative 먼저 가설을 세우고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카메라에 찍힐 것이다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 조건에 부합하도록 속도를 줄이는 이런 어떤 모든 조건적인 명령들, 죽이고 싶지만 예컨대 저놈을 내가 죽였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왜? 감옥에 가기 싫어서. 모든 게, 그죠? 뭐 때리고 싶지만 저놈이 폭행으로 고소하면 내가 그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꼭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 살인죄 이런 게 없더라도 괜히 저놈 내가 죽였다가 내 꿈자리가 사나울까봐 이런 어떤 모든 그 조건적인 하이포테티컬한 이 가정적인 가설에 의거한 명령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이 선함이 진정 좋고 이것은 꼭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설을 세워서 뭐 이게 나한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무조건 하라 그거예요. 굉장히 당위적인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칸트 철학은 맹자가 말한 어떤 그 불인 인지심이라는 거,
불인 인지심, 차마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차마 그럴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이 맹자가 말한 이 불인 인지심을 말하면서 맹자가 드는 예시가 그거잖아요. 어떤 그 유자 입정이라 그래서 이 깐난쟁이 어떤 젖먹이 아이가 우물을 향해서 뻘뻘뻘 기어 들어가려 그럴 때 누구나가 깜짝 놀라서 그 광경을 보면 그 막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한테 달려가서 목덜미를 딱 낚고 채는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이 젖먹이의 부모와 교분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게 마을 사람들에게 너 참 훌륭한 일을 했다는 어떤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너 엄마 왜 애가 우물로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데 그걸 바보같이 서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는 그런 비난을 듣기 싫어서도 아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아까 카테고리컬하게 무조건적으로 하면서 달려가서 그냥 애가 우물에 못 들어가요. 그 목덜미를 딱 잡아 채게 되는 것이지. 누구라도 어떤 가설을 세우고 뭐 조건을 달고 그래서 결코 그렇게 이 아이를 구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맹자라는 사람이 그 어떤 호연지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도 결국 그거잖아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꿋꿋한 기상을 기르는 것도 호연지기라는 게 그런 기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기상, 그러한 기상을 기르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이 호연지기를 실천에 옮기는 것, 내 선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 선한 의지를 진짜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선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게 얼마나 이 기상이라는 게 고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인식하는 것. 그게 사실 호연지기의 핵심은 그러한 인식에 있다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자가 위정에도 그 유명한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민면이 무치라는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백성 인도하기를 어떤 정치적인 도지이정, 백성들 인도하기를 정치적인 술수로서, 정치적인 기술로서 하고 질서 잡기를 형벌로서 하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든 면하려고만 할 뿐 무치, 부끄러움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맨 정치적으로 어떻게 살살 이렇게 백성들을 순간적으로 꼬드기거나 포퓰리즘 같은 걸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기술로서만 백성들을 다루고 또 이 세상의 질서 잡기를 그 형벌로서만 형벌. 너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벌 받고 깜빵 가고 너 전과자 되고 너 그럼 앞으로 인생 심하게 골치 아파진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이건 일종의 어떤 협박이다 그 소리야. 무언의 협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 인도하기를 덕으로서 하고 제가 이 덕은 품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따뜻하게 품어줌으로써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제지일에 예로서 질서를 잡기 시작하면 예로서 나도 주인공 너도 주인공의 그 마음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아 나가기 시작한다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함을 알게 될 것이고 부끄러워함이 있을 것이고 또한 서절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 마음 씀씀이를 바르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말하면 공자의 이런 진술은 이게 맨 어떤 이 가언 명령의 결과가 이 민면에 묻히고 이 정언 명령의 결과는 유치차격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가언 명령으로만 구성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그죠? 내가 세운 가설과 내가 원하는 조건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을 이게 핵심이거든. 면하려고만 할 뿐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혹은 왜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그런 자각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뭐 어떻게 되냐면 전부 내가 뭔 수를 쓰든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언 명령이 우세한 세상은 어떻게 돼? 유치차격. 사람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이 주는 어떤 그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저절로 이건 뭐 저절로 그냥 마음 씀씀이가 지절로 바르게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각자의 마음을 스스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내가 깜빵 가기 싫어서 카메라가 날 찍고 있으니까 남들한테 비난을 받기 싫어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이런 얘기죠. 어떤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치적인 술수, 기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처세술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그리고 뭐 이 세상이라는 것도 그래요. 막 법령을 거미줄처럼 얽히설키 막 있는 대로 그냥 촘촘하게 짜고 그렇게 만들어서 억지로 막 이 호연지기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마도 공자나 맹자나 칸트나 이런 분들이 절실하게 원했던 세상은 어쩌면 호연지기가, 이 호연지기가 진정 이것이 선에 대한 지향, 선에 대한 선을 향한 지향과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제 내가 선하다고 믿는 것의 실천, 그러한 어떤 호연지기가 이것이 진짜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데 대한 그 인식이 정말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 이들이 원했던 세상은 아니었을까. 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모두가, 세상 모두가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세상. 내가 이놈의 법만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부 막 그냥 막 칼 하나 차고 나가서 다 때려 죽였을 텐데 그놈의 법 때문에 내가 깜빵 가기 싫어서 참는다, 이게 아니라 물론 너무나 막 화가 나고 때로는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다시 이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호연지기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래도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들었던 칼을 도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내 의지의 준칙, 그것의 막심의 최대치. 아마 이분들이 꿈꿨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이 뭐 절대, 무조건 뭐 그런 말씀 드리다 또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이 책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이 책에 잠시만요. 체크를 해놨는데, 61페이지, 혹시 책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6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여기 그런 대목을 실어놨습니다. 군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란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것도 없고 또 반드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무정무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 꼭 그래야만 돼. 뭐 이런 게 없다 그 소리입니다. 군자한테는. 그때그때 의지협이 알맞은 도리편에 서고 알맞은 도리를 따를 뿐이다. 무정무막이다. 장자 여러 구에 보면 성인은 반드시 그런 것도 꼭 그렇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력에 의존할 일이 없다 그거죠.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도 꼭 그래야만 된다면서 고집을 부린다 그거야. 그래서 걸핏하면 어떻게 돼요?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경우가 많다 그 소리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어떤 무력이라는 게, 무력이라는 게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무력이라는 게, 그죠? 어떤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이건 절대 안 된다. 내지는 야, 너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애가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데 말을 안 들을 때는 이게 무력으로 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거죠. 꼭 애를 뭐 때리고 뭐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것만이 무력이 아니라 어떤 권위로, 그죠? 돈으로 내가 가진 어떤 조건과 상황으로 상대를 찍어서 누르는 것들이 전부 그게 무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노자 철학에서도 강함과 유력함은 다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강함이라는 것은 항상 극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극복하는 것이 그걸 강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유력함은 대개 남을 이기는 것을 힘이 있다, 유력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힘도 항상 종류가 두 가지예요. 늘 force하고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두 종류가 있는 거라고. force는 어떤 외력, 특히 물리력을 동반한 어떤 그런 힘, 그런 걸 우리가 대개 force라고 그러고, 에너지는 내면의 힘을 에너지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제가 제 아내한테도 우리 뭐 절대, 반드시, 뭐 꼭 이런 얘기는 가급적 그런 표현은 하지 맙시다 하는 것도, 뭐 집사람이랑 그렇잖아요. 저랑 집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무력으로 외력이나 힘으로 붙는다 그러면 집사람이 저한테 안 될 거잖아요. 저는 남자고 우리 집사람이 여잔데. 그래서 제가 상당한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사람은 가끔 써요. 애한테도 그러고 뭐 절대, 꼭, 반드시 이런 표현들을 써요. 저도 물론 쓸 때가 있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논어 자안에도 보면, 이 책에도 제가 써놓은 내용이지만, 자절사, 그래서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끊으셨다 하면서 무의, 무필, 무고, 무하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무의, 어떤 사사로운 의견이 없었고, 무필,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게 없으셨고, 공자가. 그 다음에 무고, 쓸데없이 부리는 고집, 그런 게 없었고, 되게 이 쓸데없는 고집이라는 거는 자존심에서 온다 그거예요. 똥꼬집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쓸데없이 부리는 자존심이 없었다, 그걸 끊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그리고 무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으셨다,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이거예요. 절대라는 건 없다. 신이나 뭐 하느님이나 그죠? 뭐 초월자가 어떤 절대자가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다. 절대 너 임마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그 주체가 하늘이나 신이나 이런 이 인간이 아닐 때는 그건 말이 된다 그거예요. 절대자가 절대를 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가능한 거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이 절대라는 표현을 사실은 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이 절대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다 보면 관용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 뭐만 하면 그냥 절대 된다느니 절대 안 된다는 이런 표현을 남발하게 되면 그것은 이 표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이것이 교만이고 그죠?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데 전부 우리 인간들이 다 상대적인 존재들인데 그런 상대적인 존재가 내가 마치 절대적인 뭐라도 됐냐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대라는 표현을 꼭 써야만 한다면 그 표현이 해당되는 범주는 어디까지나 아까 칸트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무조건적인 선한 의지의 발동, 정언명령과 어떤 호연지기 정도에만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절대라는 표현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자신과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서 내 삶을 좌우하게 된다. 뭐 그런 격언도 어떤 그 윌리엄 제임스 그런 분들이 뭐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자신과 우리 제갈건 채널의 여러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서 일단 이 절대라는 말 그것부터 나의 삶에서 점차로 줄여나가고 소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그것이 장차 내 삶에 좋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작은 실마리가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끝으로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